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욱입니다. 저번에 오다 보니까 막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네. 요즘 뭐 이렇게 장마가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장마가 아니고 그 태풍이라 그랬어요. 태풍이요? 예. 실장님도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네. 지금 이제 그 물난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장마는 끝났다 그랬는데 이제 태풍이 와버렸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풍 때 여름에 항상 인명사 없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이나 있으시면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참 뭐 금방 고점 3,300대를 돌파할 것 같더니 갑자기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다 내려가는 게 아닐까? 되게 불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진단을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 4, 5일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관들이 너무 매도세가 가파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외국인 주도를 하고 있다라면은 그럼 시장이 분명히 강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이격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요. 시장이 이렇게 조금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런데도 종목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종목군들이 예민하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분봉을 잠시 볼게요. 분봉 보시면은 여기 60분선에 20주선, 20분선을 60분선에 20분선을 이탈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탈하면은 뭐가 쏟아지냐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이 막 쏟아져요. 프로그램 매도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며칠 동안 매수를 하지만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종목군들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무너지려고 하는 흐름은 있으나 아직까지 무너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미리 섣부르게 여러분들께서 어떤 매도 액션을 취한다든가 그런 전략은 취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강세 초입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3,300 사상 고점 뚫고 4,200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4,200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법만 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해당 소득세까지 다 완화시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수급 즉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법만 가지고는 법 바꿔서는 시간을 많이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AI 펀딩이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50조라든지 어떤 그 다음에 액션이 있어서 실제로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먼저 정부의 맞춤물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팔아놨던 우량주의 종목들에 대한 싹쓸이처럼 이렇게 다 걷어놓고 그래야 하면 되거든요. 중국도 50조 이상의 돈이 정권시장에 들어가 있었고, 과거에 2011년부터 일본이 지수가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 올랐는데, 실제로 우량주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기관 이런 데서 현기금뿐만 많이 바닥에서 그냥 싹쓸이 해서 걷었거든요. 그러면서 배당 확대책도 강제로 하고 해서 주식을 사놔도 노후 대비된다, 먹고 산다 이런 이미지가 구축돼서 지금도 탄탄한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식을 해서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해서도 노후가 대비된다, 자산 투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미지가 인식되려면 어떤 정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 수급이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게 만든 유인책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도 회복시켜야 되는데 경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주식 시장이라도 끌어올려야만 소비가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종목, 의뢰 진단하고 싶으신 거 있잖아요. 가격하고, 비중하고,
질문하시고 싶은 건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부터 그 진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블루스톰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테스 25,000원에 15% 비중이네요. 1년 4개월 만에 그 매수가 왔는데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이 테스라는 종목이 반도체 장비 업체죠. 그런데 이번에 이 회사의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실적요.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매출액이 2,400억 정도 나왔고요. 그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63.4%가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72억 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433억 원 나왔고요. 그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고 당기순이익은 2,666%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테스라는 종목이 물론 지수 흐름이 좋으니까 추세 영역에 들어온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배열도도 잘 만들어 놨어요. 배열도 잘 만들어 놨고 중간중간에 올라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이 탕 한 번씩 터지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죠. 자,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졌고요. 자, 그런데 한번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에서 거래량 터질 때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졌죠. 그죠?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졌는데 그 다음에 며칠 쉬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질 때 이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안 터졌잖아요. 그죠? 직전 거래량보다 많이 안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죠. 그죠?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주봉의 흐름 보죠. 주봉의 흐름 보니까 4월 초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있잖아요. 자, 월봉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는 이 추세가 이탈이 안 되면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세가 지금 여기서부터 저점부터 해가지고 저점까지, 저점 대 저점. 자, 이렇게 연결시켜 보고요. 자, 이게 지금 선이 얇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조금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 대 저점. 그리고 이 라인을 한 번 더 연결시켜가지고 고점 대 고점. 이게 주 추세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 추세입니다. 그럼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이죠. 오늘 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요 앞고점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그죠? 여기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추세는 지금 계속적으로 유효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구름대가 여기 보시면은 양운구름이죠. 양운구름은 음운구름보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운구름이 계속 꾸준하게 비슷한 크기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당분간은 더 유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테스라는 종목은 일단은 여기 직전 고점 여기 고점 테스트 하죠. 그죠? 여기 돌파. 다음 고점은 여기네요. 다음 고점은 28,600원인데요. 28,600원 돌파를 하면은 3만 원까지는 테스트를 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1년 4개월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블루스톤님께서는 28,600원을 돌파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3만 원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잡초 위키님께서 넷마블 주셨네요. 62,500원 20%. 안녕하세요. 게임주 전망 어떨까요? 지수는 좋은데 게임주도 전성기 때문에 갈 수 있을까요? 게임주가 가장 좋았을 때가 2021년도까지였죠. 원택트 시대에 게임주하고 주식은 대다수 그때 좋았지만 특히 게임주하고 바이오주가 좋았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고객도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신작도 부재하고 해서 계속 실적이 안 좋고 적자 나온 기업이 대다수고. 그런데 이제부터 올해부터 대다수 이제 대형 게임사들이 흑자도 이익이 좀 반전되고 신작들이 다시 인기 있게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과거에 21년도까지의 그 코로나 때의 언택트 시대만큼 그 정도의 고객이 다시 들어오려면 업황 자체가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중국이라든지 이쪽에 새로운 국가로 진출해서 좀 게임이 성공한다면 매출이 좀 늘어나고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다양한 이제 AI 생성 AI 시대가 되기 때문에 게임이 구조조정을 하고 그 생성 AI 관련된 빨리 기술 개발해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기업 게임사들만 좀 생존하지 않겠나. 그럼 뭐 넷마블,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형사들은 결국은 시대에 맞게 다 해서 갈 거로 보이고요. AI 생성 AI라든지 AI 관련된 이제 접목을 해서 실적이 빨리 낼 수 있는 게 뭐 플랫폼도 있지만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라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게임도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다시 추세가 좀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넷마블은 2분기 신작이 대흥행을 했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았었죠. 한 20% 정도 올라갔는데 하반기에 또 유명한 IP를 가지고 신작들이 나옵니다. 신작이 7개 대지라든지 뭐 몽길이라든지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적은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올해부터는 작년에 영업 적자가 685억이 났는데 작년에 23년도 적자 계속 나다가 24년까지 24년도 2천억대 흑자 나고 올해 2,700억 한 27% 이익은 증가됩니다. 그 매출 증가는 크지 않죠. 그래서 매출 증가가 크지 않으니까 새로운 신작이 크게 뭐 대히트 쳐서 매출에 급증하니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에 지금 한 20배 정도 PER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앞으로 하반기 실적 기대도 하기 때문에 바닥권은 좀 탈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 차트 보시면 최근 들어 이렇게 V자 반등을 했죠. 근데 거래가 적어요. 거래가 적다는 것은 추세 상승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올라갈 거로 보여서 지난번에 저는 요것만 NC소프트 해드렸고 이것은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도 거래는 적지만 가일권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씩 상승 분위기를 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봉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일봉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 뭐 바닥권이니까 목표가를 좀 높여서 드리겠습니다. 62평선이 78,000이거든요. 그래서 62평선까지는 거래가 아직 적기 때문에 돌파는 좀 지나봐야 되기 때문에 62평선 정도 월봉상으로 그게 한 78,000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78,000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시고 손절가는 한 5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감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중앙에너비스 2만 원에 매수하셨고 5% 비중은 5%라고 하시네요. 아이디가 고구마셨으면 엄청 답답하셨을 건데 그나마 감자라서 조금 다행입니다. 중앙에너비스 이게 또 정유주인데요. 이게 그 태양광 관련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중앙에너비스가 이번에 올라갔던 이유가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슈 타고 올라간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폭탄 공격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정유주들하고 대부분 다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다 빠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거는. 조금 안타까워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중앙에너비스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올라갔을 때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100으로 놓고 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 볼게요. 여기를 100으로 놓고 본다 이거죠. 자, 여기를 100으로 놓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조정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고점에서부터 조정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이게 이제 357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피부나치 수율 한다고 막 피부나치 수율 뭐 32.8 뭐 68 61.8 30 몇 점 지금 잘 외워지지도 않는데 괜히 머리 아프게 그걸 외우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357. 그죠? 357. 얼마나 좋아요. 고수도 볼 때도 357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면 돼요.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눌림목도 357, 되돌림도 357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고점에서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은 13,000원에서 26,000원, 13,000원 그 7,500원 아닙니까? 그죠? 7,500원을 그 중앙으로 딱 잡고 봅시다. 7,500원을 중앙을 딱 잡고 보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조정 나올 때 있잖아요. 여기서 눌림목 나올 때 눌림목을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70%짜리를 한번 볼게요. 70%짜리는 여기가 70%짜리예요. 한 여기 이 정도 17,500 이 정도 수준이 여기가 70%짜리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70%도 이탈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승폭을 100으로 잡고 눌림목이 30%인 종목은 직전 고점을 도달을 하거나 또는 돌파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그림 자세하게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를 이 구간을 30%로 잡고요. 제가 여기 숫자를 적어 드릴게요. 여기를 30%로 잡고요. 여기를 50%를 잡고요. 여기를 70%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눌림목이 30%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전 고점을 도달하거나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반대로 50%까지 내려왔다가 오른 종목은요. 예? 50%까지 내려왔다 오른 종목은 70%까지 상승을 하거나 또는 50%까지 상승을 할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70%까지 조정을 받았던 종목은 50%까지 반등이 나오던가 또는 70%까지 위에서 30%대까지 여기까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게 70%를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종목은 반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가 고점에서 떨어졌을 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되돌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되돌림이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겨우 엄청난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겨우 저점을 형성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돌림을 줘야 되는 자리에서 되돌림을 못 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안 올라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를 넘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갭 나온 자리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 이 갭 나온 자리를 얘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을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이탈했으면은 이거는 다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원위치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원위치 가요. 근데 지금 여기를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를 버틴다? 그러면은 우리 그 감자님 진짜 여기를 딱 버텨준다. 예?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는 옵니다. 우리 그 시청자님이 사셨던 가격 있죠? 2만원, 2만원 부근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맥스로 보면은 25,500원. 그러니까 하단으로 보면은 19,500원. 여기 이 구간이 반등 자리예요. 이 구간. 19,500원에서 25,500원. 여기가 반등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진짜 강력하게 지지를 한다. 이 자리를. 이거 이탈되면은 아쉽지만 이거 이탈되잖아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진짜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안타깝지만 버려야 돼요. 이탈하면. 그런데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19,500원에서 25,500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탈 안 되면은 보유하셔가지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한번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탈되면 어떻게 해요? 손절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보겠습니다. 처음처럼님께서 LG화학 25만원 2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저는 이 시간에 많은 올해 들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추천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정건주라든지 하나솔루션하고 벨코 이제 요런 쪽이고 실제로 제가 LG화학이라든지 화학주는 뭐 올해 거의 추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5월부터 지수가 급등했잖아요. 지수가 2,400대에서 지금 3,200이 왔는데 지수가 거의 뭐 40%씩 이렇게 거의 왔어요. 30-40% 왔잖아요. 그죠? 그럼 30% 지수대가 왔으면 그 종목이 1등주가 되려면, 주도주가 되려면 아주 쉽습니다. 곱하기 하면 돼요. 지수가 30% 오르면 곱하기 3 하면 1등주 3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00% 가야 되잖아요. 이번 장에서 100%도 안 간 주식들은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막 싸니까 지금 가격이 싸니까 많이 내려와서 고점 대비 70% 내려오고 막 내려왔으니까 와 싸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거 막 추천해서 주도주가 될 거라 그러면 뭐 A라는 B라는 C라는 전문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어떤 분은 이거 주도주고 주도주 아니라 앞으로 엄청 올라갈까 회복할까 이렇게 장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거기에 빠져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혹하거든요. 가격 싸다면 거기에 딱 빠져 있으면 이 시장에서 소외됩니다. 즉 시대의 흐름을 전혀 모르는 거죠. 23년부터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한계만 가는 거예요. 주식하기가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돈을 못 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장은 5월달부터 장은 왜 그럴까요? 개인 투자 가장 좋아하는 정권주가 가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개인 투자자 좋아하는 뭐 이런 거 많이 갔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대다수 투자자들은 90%는 지금 화학, LG화학 2차전지나 아니면 경기민간주나 버스콜딩스나 뭐 각종 에코프로 관련 이런 거 갖고 계속 보여잡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계속 소외됩니다. 자, 올라가면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대다수 여러분이 갖고 있는 LG화학이든 버스콜딩 다리 이런 게 있으면 싸다고 많이 내렸다 사요. 그죠? 그러면 누가 사서 올립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야 돼. 큰손. 시가총 10조가 이상 됐는데 그럼 큰손이 사야 되잖아요. 그럼 큰손이 지금 이런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그 LG화학을 사시면 지금 최근에 5월부터 50%밖에 안 올랐어요. 지수만큼도 거의 비슷하게 올랐는데 소외돼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이 관세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기 쉽지 않잖아요. 세계 최고의 시장에 수출하기 쉽지 않으면 그럼 다른 나라에서 팔고 이렇게 하면 서로 물량 경쟁, 뭐 가격 경쟁하다 보면 서로 단가 낮춰서 그럼 적자가 나든 안 되잖아요. 화학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화학이 중국에서 화학이 우리가 수출 비중 화학이 중국에 엄청 높으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잘 못하잖아요. 관세 때문에. 그러면 얘들이 정수를 계속하고 정수를 한 상태에서 어디로 밀어내겠습니다. 우리 걸 안 쓰겠죠. 가격 싼 거 자기들도 쓰고 철강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밀어내고 이 상황이 지금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화학주를 사고 있어요. 철강주를 사고 있어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보자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좀 크게 생각하면 주식이 얼마나 쉬운데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냥 제이하고 정권주 샀으면 그냥 수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미래 세계, 미래에는 에너지원이 뭘까? 그럼 에너지 뭘까? 그러면 계속 올해 상반기부터 제가 이 시간 4번에 추천 두산 에너빌리티는 2만원대에서 6만원까지 왔는데 어떻게 돈을 못 벌까요? 이제는 안 가던 주식까지 뭐 우리나라 AI, 서브린 AI 그래서 AI 관련도 가고 있고요. 미국에는 뭐 미국 주식 엔비디아 잘 가지 팔란티아 끝없이 가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렇게 쉬운데 LG화학은 그래서 좀 보시면 지금도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23만원 뭐 이렇게 내려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목가 적게는 24만원 22평선 수급이 거의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뭐 분위기 때문에 올라왔죠. 한 번에 쇼커버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전량 내일 매도하고 저를 뭐 보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시청자분들은 화학, 철강, 2차전지 관련된 것은 지금도 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궁금해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궁금해 하신다고요? 매수가가 63,010원이고 비중은 50%인데요. 비중 엄청 많이 실으셨네요. 그것도 63,000원대에서. 이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우리 옆에 계신 그 최병훈 전문가님 그 전문 종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종목인데 참 제가 진단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목표가 지난번에 목표가가 왔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 제가 냉정하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며칠 전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6월 23일이네요. 6월 23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요 진짜 끝까지 터졌죠, 그죠? 그리고 이 봉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15%짜리 상승봉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추가 상승을 못하고 옆으로 횡보를 하죠, 그죠?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횡보를 하냐면은 한번 봐보세요. 주봉은 이격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월봉을 보시면은 이격이 있잖아요. 월봉이 이격이 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분기별 차트도 이격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을 잘 받아야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이고 내가 이기기보다는 질 확률이 높은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그러니까 조금 거기다 비중이 좀 많잖아요. 비중이 많은 데다가 우리 한번 요거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틀 전에 130만 주, 그 다음에 그 앞에 날에 66만 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66만 주, 화요일 날 130만 주 샀는데, 오늘은 냅다 팔았네요. 62만 7천 주. 얘네들은 뭐 수익을 낼 거라고 샀다가 판 건지, 뭐 수익이 난 건지, 수익이 났겠네요. 여기 샀으면은. 조금 수익이 났겠네요.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수익은 안 난 거, 오늘 판 거 보니까 오늘은 수익이 안 난 것 같은데, 밑에서 산 것만 팔았나 봅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수익이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궁금해님, 자,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 얼마냐면요. 여기가 59,100원이네요. 그러니까 59,000원 있다라면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밑에서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 투자자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매를 많이 했거든요. 8년 이상을 단타 매매, 단기 매매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봐요. 저는 있지 않습니까? 추세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잘라버립니다. 보통 추세 이탈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은 저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10% 정도의 그 중요한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탈하면은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게 다음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추세권에 올라오면은 그때 돼서 다시 공략하더라도 일단은 팔고 봅니다. 왜냐면은 내가 안 팔고 밑으로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20% 30%씩 막 그렇게 계속 빠져버리거든요. 지금 우리 그 궁금해님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어갔을 때 이걸 짧게 보고 들어갔는지 길게 보고 들어갔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길게 보고 들어갔다면은 땡 틀렸습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짧게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수익 구간에서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은 59,000원 자리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나왔죠? 자, 내가 길게 보고 들어갔다? 아닙니다. 이 자리 길게 보고 절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못 이기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짧게 보고 들어갔다? 수익 구간에서 챙기세요. 비중 너무 많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손절가는 어디로 본다? 59,000원 있다라면은 무조건 손절한다. 이때 손절해야지 더 밑에까지, 저 밑에 가면 61선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지지라인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비중 50%잖아요. 아시겠죠? 제 말 꼭 참고하세요. 만약에 나는 수익권에서 챙기고 싶다? 여기를 잘 보세요.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고점이 여기 이날부터 해가지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날. 6월 30일부터 해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고점이 낮아지면 뭐가 낮아진다?
저점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지니까 저점이 낮아지기 전에 수익 구간에서 절정이셔야 되겠죠? 아셨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앤디킹님께서 전진건설 로봇 58,600원 10% 진단 부탁드리면 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이제 이제 시멘트 이제 뭐 고층을 올릴 때라든지 뭐 그런데 하는 기계 장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로봇이라 이렇게 붙여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펌프카에서 이제 시멘트 이렇게 할 때 위로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로봇기 팔처럼 이렇게 막 있잖아요. 저 위에 올리고 내려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건설 장비 쪽의 기계를 하기 때문에 이름도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조정을 많이 해서 이제 이익은 잘 내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재건 사업을 하면 뭐 수혜다. 그래서 근데 기계가 지금 많이 팔린 상태고 이제 내년부터는 전체 이 업황이 계속 기계가 많이 팔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게 미리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달까지 주가가 5배나 올랐어요. 바닥에서. 그러면 5배 오른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내년부터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전실건설 로봇은 한 영업이익이 357억 정도 예상. 그럼 작년 313억인데 얼마 늘지 않아요. 300억이면 350, 13% 늘어요. 13%인데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22년도에 53 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게 별로 안 늘고 있어요. 올해 매출 조금 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미 주가가 이게 지금 올해 기준으로 20배 이상, 영업이익 기준 20배 이상 와 있고요. 그러면 워낙 지금 고평가 기계주가 물론 이제 코스피의 기계주 다른 기계주 같이 올라가서 근데 결국은 코스피 기계주든 전부 다 고평가다. 이제 빠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진건설 로봇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왜 주식을 항상 5배 왔을 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 장에서 5월 봄부터 4월 또 올라간 주식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10조짜리가 40조 왔어요.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현재 상태로 두산 에너빌리티 내년 예상 실적까지 그 정도로. 그러면 주식이 밑에 바닥에서 쌀 때 만원 2만 3만 할 때 막 얘기하면 그래도 100%는 먹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4,000원부터 시작 7만 1,000원 5배나 올라왔는데 여기 25년도 2월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25년도 3월부터 끝난 주식을 가지고 다시 또 오니까 이거 또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 먹겠다고 사는 거예요, 주식을? 제가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경우든 내가 주식 단 한 주를 사더라도 1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서 기다린다. 1년이고 2년이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 기업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과연 성장 산업인지 아닌지를 보고 요즘 이 산업의 이 시대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보고 업황이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해야 되는데 잠깐 먹고 나오겠다고 치고 빠진다는 생각. 한 10%만 먹으면 되지. 은행이자가 몇 프로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항상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 사서 물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내가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또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바꾸려면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식을 장기로 보면 월봉 차트, 주봉 차트예요. 완전히 끝난 주식이잖아요. 여기서. 지난주에 보시면 차트를 전혀 안 배우니까 그래요. 지난주에 음봉 하나로 지난 2주가 음봉 나왔죠. 이것은 큰 시세가 14,000부터 7만원 가서 이제 시세가 끝났어요.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큰 이익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익이 별낭이 별로 없어요. 그럼 지자리에 내려간다는 얘기죠. 3만원까지도. 그러면 이런 것도 내일 다 파셔야 되는 거죠. 당장. 장도 이렇게 좋은데 왜 이런 주식을 가 있는지 전문가들이 의견들을 좀 참고하고 좀 주식이 초기에 바닥에서 머리를 들 때 항상 요 초기에서 머리를 들 때 주식을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판판이 깨져요. 그죠? 58,000이니까 나는 회복해야지. 회복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물론 어떤 이슈가 잠깐 회복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요행이고 기술적으로 보든지 가치로 보든지 전부 다 고평가다. 그래서 내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드로켓님께서 제주 반도체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1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라고 하셨는데 비중이요. 지난달에 19,000원 왔는데 못 팔았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19,500원 오겠느냐. 단기 목표가를 그렇게 잡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추세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HBM 쪽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은 흐름 자체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아니라 뭐 아직까지도 뭐 낸드 프레시라든지 그다음에 DDR4라든지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더딜 겁니다. 왜냐하면 DDR4는 올해까지만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생산 중단이거든요. 생산 중단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AI 쪽으로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AI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HBM 쪽으로 지금 이제 뭐 4세대, 5세대 벌써 이제 지금 6세대까지 지금 이제 6세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쪽 HBM 쪽으로 소속이 안 돼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딜 겁니다. 움직임 자체가. 그 부분만 조금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반도체에 관해서 제가 방송을 증권통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요. 다음 주에 반도체에 관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날 증권통 라이브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는지. 그때 되면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 거고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겁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기 추세는 회복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우리 레드로켓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000원을 다시 가느냐 아니면 직전 고점인 여기 25,000원을 가는 26,000원을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26,000원인데 최대치로 가면은 여기까지 보여지는 거거든요. 최대치로 보면은 23,000원에서 한 24,500원까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치로 본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좋고 그다음에 수급이 좋고 거래량도 적절하게 터져주면서 추세 자체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배열도는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열도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량 거래 터져가지고 이때 시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래 안 터지죠? 여기부터 구름대 여기까지 거리가 있죠. 그죠? 여기는 흔드는 자리예요. 이렇게 흔드는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몰랐죠? 요거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있는 것과 구름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구름대를 딱 보면 거리가 저만큼 되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흔들겠구나. 그럼 고점에서 내가 팔아야지.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주 반도체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거래 터지면서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요. 지금 쉬잖아요. 여기 봐보세요. 거래량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차례 다운 시켜놓고 횡보를 하고 있죠. 그죠? 요거는 당분간은 이렇게 횡보해요. 올해 7월 말이나 8월 초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월봉은 괜찮아요. 월봉 괜찮고요. 주봉 흐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9,500원은 조금 19,000에서 19,500원 조금 소소해요. 대신에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19,000원 돌파할 때 있잖아요. 19,000원 돌파할 때 거래량 이 거래량의 3분의 2에서 절반만 터져도 돼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간다? 그러면 얘가 최소한 못해도 있잖아요. 2만 원 이상은 간다. 2만 원 이상은 돌파하겠다. 그런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좀 보유를 해보세요. 보유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못해도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에 한번 2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럼 그때 그 돌파하는 거 흐름 보면서 그때 매도 결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네, 다음은 전화 연결이라고 하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밤늦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네. 유한양에 네, 비중은요? 12만 원에 네. 40%거든요. 40%요? 예. 많이 사셨네요. 네. 원래는 그 단가가 높았었는데 네. 작년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사갖고 물타기를 해갖고 12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24년도에 벌써 작년 10월에 고점에서 사가지고 내려왔네요. 예. 그래서 비중이 40%나 높아졌네, 그죠? 예, 그래갖고 이제 40%까지 됐는데 네. 지금 뭐 가까이 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대응을 그러면 하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궁금하신 건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제 뭐 기왕 이제 이렇게 묻어놨는 거 네. 조금 더 갖고 가면 네. 뭐 좋은 날이 오겠나 싶어갖고 뭐 열두고 싶습니다. 이게 40% 있으면 다른 주식은 요즘 뭐 잘 가는 주식 갖고 계세요? 아니요, 이제 인효공업 조금 있어요. 아, 네.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종목을 계속해서 물타가지고 네. 많이 수익 내고 나왔어요? 뭐 못했어요. 내거 못하고. 그런데 계속 또 그렇게 하시고 예, 예. 계세요? 이게 지금은 한번 이렇게 예. 해보시면 예. 유한양액도 그렇고 모든 제약이나 바이오는 바닥에서 예. 한 3배씩 막 몇 배씩 가요. 예. 그럼 바닥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럼 예, 지금 그렇죠. 보니까 주식이 일봉 보니까 저 16만에서 계속 물 타가지고 12만 정도 단가를 낮죠. 와, 단가를 많이 낮춘 거예요, 그죠? 물량을 많이 타가지고 그러면 기다리면 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보세요. 한번 제가 여기서 작년부터 샀다니까 물론 이제 별로 40% 사가서 지금 12만 2,800이니까 수익이 뭐 얼마 7% 정도 손해니까 뭐 괜찮아요, 그죠? 이 정도면 언제든지 본전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장도 이렇게 지수가 좋은데 나는 이거 계속 물 타다가 본전하고 얼마나 먹을까 이제 궁금한데 이게 잘못한 건 느낌 있잖아요. 그랬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보세요.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차트가 전부가 아니지만 회사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올랐잖아요. 밑에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보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보면 언제부터 하냐면 23년도 5월이에요. 23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5만 원부터 3배가 갔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주식은 3배, 5배가 못 가거든요. 제약주는 한 3배간 잘 못 가요. 이렇게 제약주는. 그러면 3배 갔어요. 그럼 못 가요. 자, 그럼 과거에도 똑같아요. 과거에도 이렇게 가고 나서 한번 조정 들어가니까 2년 반을 조정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2년 반을 기다리면 또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2년 반 동안 조정받고, 여기 또 2년 반 동안 조정받고, 그러면 조정받고 바닥에 사면, 여기 바닥에 사면 2년 반 동안 기다리면 또 수익이 나요. 자, 3만 원에 여기 6만 원이니까 더블, 여기도 2만 원이니까 4만 원이 더블, 여기도 얼마요? 5만 원대 바닥에 사면 또 10만 원대 가면 팔면 되잖아요. 그때 재료가 있었거든요. 수출 재료. 그럼 유한양에도 렉나자라고 이렇게 렉나자가 미국도 수출하고 이제 일본도 하고 해서 마일스톤 들어가니까 실적이 이분기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의료도 정상화되니까. 그러면 정상화되더라도 실적이 좋아진다 이 주식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적보다 미래에 어떤 재료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게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주가에. 주가 여기서 다 반영된 상태에서 내가 계속 돈이 있으니까 물을 타가지고 다행히 단가는 낮춰서 다행이에요. 그 물 탈 돈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사서 물리면 물 타지 말고 물 탈 돈으로 몇 배 갈 주식을 사라, 지금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에 물을 안 타고 그냥 정권주라든지 뭐 이런 주도주를 샀으면 이거 손해난 거 바로 회복할 수 있죠. 회복하고 벌자. 그죠?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은 반등하더라도 이미 시세가 완전히 장기 시세가 마무리돼서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구간에 잠가 있어요. 반등하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장기적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은 보면 12만 원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12만 원 사신 가격까지는 가면 좋은데 잠깐 만약에 안 간다면 짧게 보면 지금은 올라가는데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워낙 빠지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른 거 살려니까 겁나고 이런 분들이 가격 싼 거 사놓고 기다리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분들이 사가 있는데 그럼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 여기가 11만 7천 원 이렇게 6천 원 7천이네요. 그래서 11만 7천에서 12만 원 사이에 비중을 줄여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세장 지수가 뭐 4,000포인트 이렇게 가더라도 이 주식은 뭐 많이 가야 이 매물대가 13만인데 그러면 10%밖에 수익이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을 때는 바닥권이니까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11만 7천에서 12만 가면 비중을 축소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내가 뭐 1, 2년도 갖고 가겠다 그러면 다시 한 뭐 15만 원 정도 내외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궁금하신 건 따로 감사합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에는 유지영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GST 2만 50원 10% 비중이라고 하시네요. 중기 전망 어떻느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GST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24% 증가했고 그 다음 영업이익이 38.7%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 당기순이익도 25.3% 증가를 했고 그런데 이게 왜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오냐면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대장이 지지부진하니까 같이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대장이 서서히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하니까 얘네들도 서서히 활동을 시작하죠. GST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매수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잠시 해보거든요. 이걸 과연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했을까 아니면 조금 길게 보고 접근했을까. 갑자기 이 종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저도 종목을 많이 보지만 예? 종목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좋은 종목이 나타나잖아요. 얀시대에 나와가지고 좋은 종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든가 이런 종목 그냥 사야 됩니다. 리가캔바이오 이거 안 사면 뭐 어쩝니까? 이런 거 사야지요. 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리가캔바이오 그냥 날라가붙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LG 그 CNS인가요? 비중 추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길게 봐야 된다 했잖아요. 10만원 더블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게 뭐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시청자님이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을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을까? 저런 관점으로 접근했을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GST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이게 참 반도체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뭐냐면은 일단 가장 지금 현재 반도체에서는 제일 중심이 뭐냐면은 AI 반도체거든요. AI 반도체. 그러면 AI 반도체는 고대역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HBM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GST가 지금 그쪽에 소속되어 있느냐? 주가가 이런 흐름이면은 제가 볼 때는 얘가 이쪽에 소속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얘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뭐냐면은 낸드 프레시라든지 그 다음에 DDR4라든지 이런 쪽에서 DDR4는 올해까지 생산하고 생산 중단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 4분기 때는 가격이 막 치솟습니다. 지금 DDR4가 지금 3월달 올 3월달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그냥 하늘을 뚫을 정도로 그냥 막 하늘을 뚫을 듯이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56% 반토막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 그나마 4조 6천억이 나온 게 뭐냐면은 DDR4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3, 4분기 때 되면은 이 DDR4라든지 낸드 플래시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GS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인지 추세를 만들어주는 차트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보더라도 음봉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음봉이 되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근데 얘는 희한하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갭상승 시켜놓고 음봉 만들고, 갭상승 시켜놓고 음봉 만들고, 꼭 필요할 때 양봉 한 개씩 딱 띄워놓고요. 이런 종목은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음봉일색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 접근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강단이 있고 조금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 접근하죠. 제가 볼 때는 GST 이런 종목을 우리 그 유지영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만약에 길게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잘하셨다고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조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주봉 보시면 얘가 지금 서서히 우상향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상향 쪽으로. 주봉도 우상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분기 시세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7월 달이니까. 그죠? 7, 8, 9월이니까. 자, 분기별 차트를 보면은 요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봤을 때 7, 8, 9월 달에 이 종목은 시세 자체가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월봉 흐름 보죠. 월봉 흐름 좋죠? 그 7월 달 단봉이겠죠?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라면 8월 달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GST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유지영님께서 이 종목을 짧게 보고 대응하셨다라면 조금 어려운 종목. 수익 내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짧게 보고 대응하셨다면. 그런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8월달, 9월달 이런 쪽으로 보고 가셨다면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직전 고점이 23,000원이거든요. 직전 고점이 23,000원인데 일단은 저는 23,000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드리고 싶어요. 참고하십시오. 네, 다음 종목입니다. 김명진님께서 파라다이스 14,900원 10% 매도가 부탁드려 했는데요. 파라다이스가 많이 이제 그동안 계속 침체하다가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를 크게 지어서 그때 이제 본격 영업하면서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이제 쭉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또한 이제 중국인들의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는 그 법도 아마 가을에 통과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본 카지노라든지 그래서 지금 영종도 버칸 리조트에서 카지노가 아주 객단가 높고 좋고요. 그다음에 호텔도 점유율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중국에 예를 들어서 무비자 전국으로 확대를 하면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 수혜가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미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식이 이제 10,000원 정도에서 20,000원 정도 왔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왔습니다. 목표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내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는 항상 이 주식은 여기서 사면 올해 3월달이잖아요. 3월달 요 구간에 사면 리스크가 거의 제로로 기본적으로 중기적으로 대박이 터져요. 그러면 이게 차트인데 파동을 보시면 부천에서 시작된 파동이 있거든요. 그 파동을 그래서 공부를 좀 파동 공부를 해야만 내가 주식이 어디서 사서 시작점 어딘지 끝점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서 어디서 사면 업황 보고 다 분석하고 이거 10배 간다 그러면 진짜 10배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작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가의 시작점.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그럴지 단기적으로 그럴지 이것까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황을 분석해야 되죠. 업황 분석. 그리고 그 업황 중에서 이 기업이 해당 기업이 얼마나 점유율을 갖고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주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보고 막 올라가니까 가격 보고 가격이 나의 지도자야. 그러면서 전문가 말도 안 듣고 그냥 가격 보고 올라가니까 금방 올라갔다 내려옵니까? 사가지고 먹겠다고 하니까 판판이 물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주식이 완전히 수렴한 단가 여기잖아요. 올해 들어서 수렴했어요. 이 수렴한 단가를 보면 이렇게 해서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자, 컨센서스를 보면 우리가 대다수 투자자들이 핸드폰만 갖고 이렇게 주식하면서 핸드폰에 나와 있어. 그죠? 근데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석에는 미리 컨센서스가 있어요. 예상 실적가 이렇게 다 올려놓은 거 보면 대충 언제부터 이익이 확실히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24년도에 보면 영업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24년도는 마이너스 6% 줄어들고 매출도 7%인데 근데 매출이 23년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죠.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장하면서. 그러면 증가됐는데 이익이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 영업이 그런데 이익도 늘어났는데 그 전보다는 좀 줄었잖아요. 그 전체적인 침체가 있어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비도 조금 뭐 살아난 것 같고 해서 좀 나아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도 뭐 매출액은 이제 개장 새로운 업장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5천억 정도에서 1조가 이렇게 온 것은 파라다이스시티나 이런 거 큰 게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들어져서 매출이 시작하기 전에 바닥 있으면 사가지고 모으면 그래서 두 배, 세 배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성장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업장이 없기 때문에 마진은 좀 높아지겠지만 성장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보고 이미 사람들은 1년 전이 아니라 올 초나 작년 말부터 계속 걷어서 이미 100%가 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정책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국 무비자 입국이라 해서 뭐 호재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정거사도 보면 목표가 26,000원 잘 나와요. 그럼 거기 현혹되지 말고 그냥 단순합니다. 주식은 그냥 100% 왔으니까 바닥에서 조정 들어갔고 나 이미 주봉으로 조정 십자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신규 매주 이렇게 가니까 나는 내려오면 사겠다 사지도 마시고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비중을 지금 15,000에서 10% 사서 20% 먹어서 별로 수익도 안 해요. 15,000에서 10% 비중 사가지고 20% 먹으면 내 계좌는 1억이면 200만 버는데요. 2%?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 때 여기서 15,000원 잘 사셨어요. 살 때. 한 20% 정도는 최소한 사야죠. 20% 샀으면 조금 낫잖아요. 그죠? 그 지금 음봉이 두 개째이기 때문에 내일 전량 매도하고 하시든지 아니면 절반 팔고 내려가서 아마 다시 16,000 정도면 다시 뭐 행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걸 보여요. 그래서 길게 보면 목표가가 27,000원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고가가 여기 27,000원인데요. 그러면 17년도 아마 이 시간이 걸리면 매물대를 돌파를 했는데 이 매물대 거래가 안 실렸어. 아직까지는 얼마 안 실리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안 실렸다는 것, 여기에 거래가 많은데 적게 실렸다는 것은 눌림목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2배 왔기 때문에 눌림목 줬다가 다시 갈 걸로 보여요. 그럼 길게 본다면 27,000~28,000원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듯이 아니면 나는 계속 좀 들고 가고 싶다 하면 손절가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7,000원이에요. 그래서 17,000원 손절가로 보유하시면 장기로 가시면 27,000원 볼 수 있고요. 3만 원 가까이. 단기적으로 조정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이 됐는데요. 그 시청자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의뢰하실 건가요? 예, 후성이요. 예, 후성요. 매수가는요? 5,200원에 20%요. 예, 5,200원에 20%. 예. 그럼 5,200원에 사셨으면은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 몇 개월 됐어요,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예. 몇 개월 됐는데, 그럼 수익이. 5,200원 한번 왔다가 다시. 예. 그럼 이게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앞으로 실적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네. 여름철에 뭐, 이게 냉매 가스도 많이 좀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생각을 잘못했는지. 그 지금 그 흐름 보면은 그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예. 시장은 날아가는데 일단 이걸 보니까 우리 그 시청자님이 요거를 한 번만 조금 보셨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한번 보십시오. 월봉이 이거를 추세 라인을 한번 그어볼까요? 추세 라인을 그어보면은 요렇게 하나를 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여기가 주추세가 될 것 같네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가 주추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 라인을 한번 보죠. 자, 가운데 라인을 이렇게 한 개 더 그어버리면은 그러면 이 후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아래쪽에 추세 라인에서 여기서 움직였으면은 굉장히 완전 회복 불능 가망성이 없는 놈. 그게 갖다 버려야 되는 놈인데 그래도 여기 상단 그 추세 중단에서 위쪽에서 지금 움직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여기 그 주추세 상단 라인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쭉 길게 연장을 시켜놓고 보면은 여기 벗어났죠, 그죠? 여기를 벗어났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자꾸 이제 저점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저점 자리를 안테나 딱 세우면서 저점 자리를 따다다다 지금 저점 자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주추세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주추세를 이탈했다라는 거는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위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봉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굉장히 그 좁은 틀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점을 만들고 있는 거지 시세를 주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히 저가권에서 주봉의 흐름을 보니까 저가권에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저점을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요게 7월 말로 가면은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5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4,500원만 이탈 안 하면요.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3, 4분기 넘어가면서 하반기 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지금 후성 이 종목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잠시 이렇게 그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고 그다음에 안타깝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답답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점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니까 조금은 인내하시고 4,500원 이탈하면 손절. 그 다시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죠. 저점 보고. 그죠? 4,500원 유지를 하면은 그대로 보유를 하셔가지고 조금 길게 해보세요. 시간 조금 투자를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승부 걸리는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관점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백설탕님께서 신성 ST 비중 5% 매수가 32,800원, 목표가 매도가 궁금합니다. 이게 신성 ST가 핫하게 테마가 불었는데, 이제 기술 개발을 시스템온 칩이라 이렇게 해서, 패키징 접합 공정에 빠르게 접합을 해서 저전력, 이렇게 저소형으로 아주 초소형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AI 시대에 실제로 적용되면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현장에 적용돼서 매출까지 일어나려면 아주 수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 걸로 보여. 기술팀의 교수가 이제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현장에 적용하는 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거래가 질리고 나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은 38,000원 샀으니까 높이게 사신 거죠. 하루 이틀 3, 4일째 4일 여기 사셨네요. 그래도 다행히 워낙 강한 걸 샀기 때문에 수익적. 그러면 74,000원 최고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돌파하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작 단가가 사니까 58,000 정도 되겠네요. 55,000 정도. 그래서 55,000원 목표가 드리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AI 쪽에 저전력 이런 거 하면 엄청나게 좋은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반등 시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종목 진단 마치고 히든 카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히든 섹터를 뭘로 잡았냐면은 제가 요 며칠 동안 지금 반도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도체를 오늘 히든 섹터로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반도체 종목만 한 3종목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도체를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종목군들이 중단기 추세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단기 추세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단기 추세도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중기 추세도 회복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종목별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되니까
예?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추세 회복을 위해서 또 거래량이 발생되고 또 추세 강세를 위해서 또 그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지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다음에 바닥권에서 탈피하면서 저점이 완전히 확보가 됐어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저점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이상 뭐 5만 원 초반이라든지 이때까지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종목군들이 대부분 저점권을 확보를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거기에다가 최소한 그 일주봉 흐름이 대부분 다 우상향으로 바뀌었어요. 우상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못해도 단기 종목 단기의 흐름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싸워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후보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보군을 보시면요. 먼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원익 IPS, 솔브레인, 심텍,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히든 종목은 저는 삼성전자로 뽑았습니다. 자, 삼성전자로 뽑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뭐 56%가 감소됐죠. 영업 실적이, 그죠? 4조 6천억으로 56%가 감소됐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74조 원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역대급 최악이거든요, 실적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적이 최고가 나오면은 다음에 또 최고가 나와야, 예?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이 나왔다. 그럼 다음에 최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보다는 좋아지는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왜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느냐. 결국에는 그겁니다. HBM 4세대는, 예? HBM3죠. 4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도 콜 테스트 통과를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한테 뒤집어진 거는 5세대부터입니다. 5세대. HBM3E 여기서부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8단이냐 12단이냐 16단이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하고 완전히 그 기술이 다르거든요. 기술이 다른데 이게 실제로 칩을 장착을 했을 때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이 성능 하는 데까지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성 확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완전 독점적으로 거의 70%를 확보를 하면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5세대가 만약에 콜 테스트 통과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6세대로 갑니다. 6세대가 뭐냐면 HBM4예요. 지금 이미 SK하이닉스는 6세대를 갖다가 엔비디아에 샘플을 갖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금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까지 전부 다 HBM4를 다 준단 말이에요. 샘플링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제품이 더 고성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납품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죠. 일단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게 뭐냐면 5세대 12단 콜 테스트가 통과 시에, 예?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한테는 그게 안 돼요. 점유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SK 점유율을 뺏어오느냐 그 차이 그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반기에 말씀드렸듯이 HBM4 6세대 샘플이 전부 샘플 납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콜 테스트가 통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점유율 싸움입니다. 그게 이제 SK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가 떴는데 엔비디아에서 저사양 AI 반도체 H20이 있거든요. H20. 이게 이제 중국의 수출 승인이 다시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납품하지 말아 했거든요. 중국에 납품 금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시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H20 같은 경우에는, 예?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HBM3
즉 4세대 반도체가 HBM이 이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생산 중단을 했거든요. 뭐냐면은 HBM 3E 이거를 5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중단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H20을 납품을 하면 중국에 납품을 하면 수출을 하면은 삼성전자가 혜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H20E를 수출을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H20을 수출하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혜택을 본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뭐가 강세입니까? 낸드 플래시하고 DDR4거든요. 이게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이제 DDR4는 안 만들죠. 그런데 재고가 있잖아요. 재고가. 이게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는 여기 보시면은 올 초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작은 물량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를 주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 움직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권을 탈피를 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주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주봉에 보시면 60주선까지 완전히 돌파를 했죠. 자, 이 먹구름에 진입을 했습니다. 먹구름을 진입을 했으면은 이제 이 먹구름에서부터 먹구름을 돌파하기 위해서 싸울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장기 싸움입니다. 단기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짧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가지고 짧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은 삼성전자 접근하지 마세요. 대신에 나는 자금의 여유가 있어. 나는 자금이 뭐 한 10억 이상이 되고 한 5억 이상이 되고 억 단위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내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승부 거세요.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하이닉스에 어퍼컷 한 방 맞고요. 여기다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돈 많이 뿌렸거든요. 이제 걷어들일 거예요. 걷어들이면은 삼성전자는 앞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얼마요? 10만 전자요. 어림없습니다. 저는 2026년 있잖아요. 내년에요. 이 삼성전자 고점 뚫고 10만 원 돌파하고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간다. 더 길게 본다라면 더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엄청난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이긴다고 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안 드렸네요. 매수가. 매수가는 63,000원 이하에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로는 일단 7만 원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7만 원 드리고 그 이후에 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손절가는 57,000원. 57,0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손절 안 될 거야. 손절은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의 히든카드는 정권주입니다. 제가 4월 23일하고 4월 30일 날 이 시간에 삼성증권하고 미래에셋 정권주면서 또 5월 달에 정권주가 앞으로 주도주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주도주로 등극해 있는 상태입니다. 주도주는 지수 대비 최소한 두세 배 올라야 됩니다. 지수가 올해 35% 올랐는데 정권주가 100%에 110% 올랐고요. 기계장비, 조선 전력 이렇게 이런 쪽이 100% 올랐어요. 기계장비 쪽이. 그러면 이쪽만 주도주였는데 이제는 조선방산 전력은 조정받고 있고 아직 정권주는 멀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서 그대로인데 저는 이제 5월 초에 손실회복 프로젝트를 진행, 모든 주식 다 손절해라. 그리고 정권주, 그 다음에 국내 주식 1개, 정권주 1개, 미국 주식 1개, 자율주행 하나 딱 하면 바로 회복된다. 그래서 바로 미국 거는 보름 만에 더블 갔고 정권주는 2달 만에 더블 왔습니다. 그러면 50% 손절에 다 회복되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업황을 잘 모르고 그냥 계속 소형주나
중요한 소형주나 어떤 올라갔다 내려온 거 사고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빠진 화학 2차전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갔는데도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왜 정권주가 저는 이 제도 이재명 정부에 뭐 이게 배당으로도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다. 주식 시장으로 돈을 들어오게 만든다. 이런 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도 인하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뭐 화장품주가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고 중소형 화장품 해서 많이 올라가고 삼양식품이 또 세계로 진출하니까 엄청난 주가가 가잖아요. 끝없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정권주도 해외 진출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나스닥도 내년에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데 24시간 거래 그러면 지금 업무 해가지고 데이터가 지금 뉴욕이라든지 나스닥은 리얼타임으로 데이터가 다 들어오지. 그다음 앞으로 일본부터 유럽도 다 이렇게 해서 홍콩도 그렇고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해서 현재에서 하면 빠르게 그냥 세계가 하나로 그냥 돌아가듯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또 우리도 야간 개장도 계속하고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양이 이제 넓어지는 거 영역이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장주가 되는 거고 물론 큰 성장 아니지만 계속 성장하는 거죠. 우상향을. 그런데 우상향을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상승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늘 그렇게 10년 전부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앞으로 인조인간 시대 오면 뭐 머리는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러면 35년 정도 되면 이제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휴머노이드 인조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느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피해서 뭐 총재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피해가지고 앉아서 언택트 시대 밖에 돌아다니는 게 어디 숨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는 게 게임이라든지 정권을 하든 주식하든지 뭘 해야 돼요. 그죠? 금융으로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가면 갈수록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하면 이게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 때 보여줬습니다. 미래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주는 내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가 또 추세적으로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초입 구간이지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의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이 정권주고요. 만약 AI 펀드 50조가 구성된다면 엄청난 또 성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시 최대 수혜주는 정권주입니다. 지주사는 배당을 계속 줘야 쉽지 않죠. 그런데 고성장을 못하니까 지주사는 그러면 지주사 중에는 그 계열사들이 엉망인 계열사가 많기 때문에 지주사보다는 이 정권주가 또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고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한 계속 고성장이 되기 때문에 수혜다. 그리고 올 7월 말에 분리과세 정책이 완전 분리과세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완전 분리과세 하면 정말 주식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와요. 근데 뭐 3억 이상 배당 받으면 뭐 세율을 지금처럼 한다든지 높여보고 종합과세 한다든지 하면 나는 대주주 같으면 안 하겠네요. 개인들 신경 안 써. 재벌 체제인데 우리나라는 완전 분리과세를 하지 않는 이상은 큰 시장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 지금 이소영 의원이 한 것처럼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완전 분리과세 해서 14% 세율 하든 얼마든 대주주도 100억을 배당받더라도 14% 배당소득세 내는 걸로 하면 대주주도 지분 많으면 70% 전부 다 배당해줘. 자식들만 살 일은 없다. 배당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배당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주를 잠깐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종합주가식 올해 32%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한번 보면 여기 대형주가 32% 올랐어요. 그 다음에 소형주들은 적게 올랐어요. 소형주도 보면 25%밖에 안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 종목은 지금 코스닥 올해 19%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 소형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시면 정권주는 올해 107%와 94% 올랐습니다. 자, 기계 장비입니다. 조선과 들어가는 전력들은 기계 장비는 94%에서 112%예요. 자, 그럼 나머지 업종은 전부 다 안 갔어. 전기전자 올해 얼마 올랐어요? 26%밖에 안. 지수보다 못 올랐어요. 즉 관세 역량이라 이런 것 때문에 실적 개선도 안 되고요. 정책 호재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화학도 보시면
올해 아직도 바닥에 26% 올랐는데요. 정책 이제 관세 영향, 악영향 있지. 경제 성장도 불투명하죠.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또 금융 보겠으면 금융을 보더라도 은행부터 보면 이것도 53% 그나마 좀 올라서 배당을 많이 주니까 나머지 보험도 올랐지만 보험도 그다음에 적습니다. 보험도 보시면 보험도 37%예요. 최고 48%. 그러면 결국 기계 장비 쪽에 조선은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그다음 반영 안 된 게 바로 정권이에요. 앞으로도 정권주는 현재 가격에서도 100% 다 갈 수 있는 주식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히든 카드 보겠습니다. 자, 히든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삼성증권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증권은 지난번에 제가 4월 23일 해드릴 때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차트를 보면 여기서 딱 해드렸어 시작할 때. 그래서 47,000원 정도 매수하는데 47,350원 전까지 찍고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더블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간 것은 뭐 정책적 이슈도 크지만 아까 업종 전망에 다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 한번 기술적 말고 가치적으로 보면 25년도 BPS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PBR 1배가 10만 원이라는 거죠. 자, 그럼 DPS가 주당 배당금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당 배당 4,000원 올해 예상이 돼요. 그러면 4,000에다 얘들이 34.8% 배당 성향인데 이게 배당 50% 배당성이 50%가 늘린다는 계획이에요. 삼성에서는. 그럼 50% 늘리면 현재부터 지금 현재 4,000원 8만 원이니까 5% 배당 수익률이에요. 현재 가격 기준 5% 배당이에요. 수익률이 배당 5%인데 50% 올라가면 지금 가격이 50% 올라가도 5%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시가 배당률로. 그러면 지금 주가가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가더라도 사상 고점 11만 원 돌파하더라도 5%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자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적 가격 말씀드리겠다. 매수 가격은 뭐 매수가 아무 때나 사도 상관없습니다. 맨날 사 지금도 사도 물려도 된다. 저는 이렇게 이길 시초가 사서 장기적으로 15만 원 정도 예측해드리고 있고요. 손절가만 잘 지키시라 67,000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히든 카드를 다 봤습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돈 버는 방법 거액자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주도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 어퍼컷 그 삼성전자의 몰락 그 반도체에 대해서 1편을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증권통 라이브에서 2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반도체의 핵심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증권통 라이브니까 4시입니다. 화요일 한번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편안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